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수준이 4년 전에 비해 50%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아서 집중적으로 규제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잡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원인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무조건 누르기만 하는 정부 규제의 반발로 재건축 재개발 단지 분양가가 올랐다는 지적도 있지만 규제 때문이 아니라 고분양가를 더 철저히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 분양가 상승의 원인과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자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 시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상승폭이 53%에 달했다라는 건데 이 수치를 두 분 다 당연히 보셨을 것 같으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53%.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에 사실상 폐지되면서 예견된 수순이었던 거죠. 201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이게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 네. 허그에 의한 규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시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고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에 비해서는 미흡한 제도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분양가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민간 택지에 있어서는 무력화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윤관석 의원께서 의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한 거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53%가 4년간 올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한 22% 이상 오르고 그다음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또 한 28%에서 이 2018년도와 19년도에 결국은 50%가 넘는 그 상승폭이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 있어서의 분양가가 올랐다. 이런 말은 규제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시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서울 도심에 있어서 주택 공급이 충분히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 정부가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계속 시행해 왔지만 이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50% 넘는 상승률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 정부가 이제 서울 시내,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을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보고 여러 정책과 규제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일단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예.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요. 이미 네네. 작년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네. 올해 3월 이후에는 벌써 서울의 집값은 상승하는 시작했죠. 꿈틀꿈틀하는 예.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논란이 이런 걸 야기했다고 보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정부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허그를 통한 건 굉장히 제한적인 정책 수단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2014 법으로 이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장치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고삐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 고삐가 풀린 것을 정부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하게 상승한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금리, 저금리, 그러니까 역사상 최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 이런 것들인 거지 수요와 공급으로 주택시장은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고 특히 서울과 강남의 주택시장을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집값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 네, 서울의 집값을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틀만 가지고 본다는 건 뭐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정부가 지금도 사실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측면의 정책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결국에서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목소리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시장 상황에서 투기 수요의 문제 쪽에 집중되는 아전 인수격의 어떤 해석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괴리가 크다. 그 점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선상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결국 서울이라는 한정된 도시 속에 많은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요. 이 부분들에 있어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저변에 깔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도 전혀 도외시하고 사실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11 대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유예시켜준 부분의 내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출 부분을 더욱더 옥죄는 부분에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대책 혹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준 그러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지금 저희가 언급한 요 자료의 내용을 이제 윤관석 의원이 자료를 냈는데 네. 윤관석 의원은 이제 분양가가 이렇게 오른 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가 심사 기준의 고분양가 관리가 느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아까 저 소장님께서도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좀 느슨했다, 제한적이다. 네, 그렇죠. 그 허그의 그 규제라는 그러니까, 게 네. 시세 대비 110%였고 지금 이제 시세 대비 105%라는 것인데 예. 사실 시세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유동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택의 시세가 얼마냐 이걸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 사실 우리가 가장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공시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과 시세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시세를 얼마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그 기준으로 규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정부에서 발표하기도 한 시세 지금 분양가보다는 한 20% 이상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양가라는 게 원래 적정한 토지비와 건축비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지금 뭐 시세 대비 규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시세라는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허그에 그렇죠. 이게 허그에서 이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분양 보증을 내줄 때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 보증을 해주지 않으니까 분양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어떤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면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아마 정부 쪽이나 또 현장과는 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충분한 어떤 가격 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분양가 이제 상한제를 갖다가 예. 본격적으로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조합원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 그다음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의 가격 자체에서 두고 본다면은 사실상 허그의 그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허그 기준 자체가 약화되어서 사실 시장에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이것마저도 지금 현재 현장마다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그 기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 시세 대비해서 105%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저는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는 그래서 사업장의 사업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공급 자체를
좀 많이 줄이게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게 분양가를 규제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 4년 동안 분양가가 50%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 50% 넘게 오른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허그의 분양가 규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서울의 분양가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인데 그게 그 규제가 충분하지 했다라고 보시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현재의 아까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있어서 분양가 자체가 50%로 오른 거는 허그의 심사 기준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거나 혹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필요로 한 공급 자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있어서 공급 물량들,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장 공급 부분에 있어서 부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2015년, 16년도에 인허가가 많이 되면서 사실은 준공되어 어떤 물량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많은 물량,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사실은 많은 규제와 또 통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만약 한다면은 저는 예를 들어 2021년 정도 돼서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 공급이 부족될 것으로 보인다면은 향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 가구 규조도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곧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지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기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보고요. 특히나 그리고 지금 아까 2017년에 서울에서 그 분양 승인을 받은 게 7만 5천 호로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이 적어서 이런 그 분양가 상승이 왔냐라고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분양가가 높은 건 지금 전혀 정부가 분양가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조합이나 그 건설사에서 마음대로 분양가를 선정하고 있는 거죠. 뭐 토지 가격이나 건축비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분양가가 서울의 분양가가 이거는 사실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북까지 다 퍼진 문제잖아요. 아니, 이런 그러면-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공급될 것 같으면은 분양가를 임의적으로 사업자든 아니면은 조합원들이 지나치게 높여서 만일 분양을 내놓는다면은 청약자들 혹은 수요자들이 그걸 갖다가 외면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공급이 많이 될 경우에는 주변에 많은 다른 대체의 아파트들이나 신축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고분양가로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들은 외면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혀 하지 않고 정부가 일정하게 들어가서 가격 자체를 통제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실 확인되는 그 예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 부분에 대한 통제에만 의존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가운데 안정이라는 모습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자기적이고 사실은 인공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정부는 관리 사실 지금 기능이기 아주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만 보고 정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인구 가구 절벽이 곧 와 있습니다. 뭐 통계청에서 2030년에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빨리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거든요.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무조건 집을 지으면 일본의 빈집 사태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도 뻔히 그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주택을 대규모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아니, 것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 시장에서 안고 있는 가장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서울이라는 곳에 많은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수요에 몰려들고 있는 수요에 충분한 공급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총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있어 서울이라는 곳에 한정된 강론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상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네.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번 데이터 상으로 50% 이상 오른 거는 일단 데이터 상으로 맞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분양가 허그의 관리가 좀 부실했다, 느슨했다라는 거는 저도 납득이 좀 가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이 부족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지역을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 지역을 타겟팅으로 한 공급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 단적으로 허그의 문제다, 그냥 뭐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이분법화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같이 섞여서 있기 저는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그동안에 우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행해온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쉽게 말하면 수험생들처럼 오답 노트를 좀 작성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고집스럽게 계속 간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나 사실은 시민들이 그에 대한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라도 한번 재점검하고 단순하게 계속해서 땜질하듯이 어떤 규제를 갖다 추가적으로 내는 이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했던 부분의 정책에 오류는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적용 대상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지요. 저는 정부가 굉장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정책이 후퇴됐다면서요? 10월 1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는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한다는 건 사실 정부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후퇴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주택 가격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정시킬 생각이 없나 보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지점은 우려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라는 메시지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부분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을 그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그 조성규 박사님께서 계속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사실 투기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투기를 하게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세하라 정책을 2015년에 실시하면 거의 바로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투기에 관해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다 없앴거든요. 세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앤 상황에서 다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는 그렇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는 겁니다. 투기를 잡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부가 잘못될 것이다. 시장에서 8.2 대책이 발표하자마자 실패할 것이다. 9.13 대책이 발표하자마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시장과 언론은 그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주체이거든요. 근데 자꾸 시장에 맡겨라라고 얘기하면서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한 언론과 그 전문가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규제를 갖다 다 원대에 복귀시켰죠. 다 못 시켰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시장은 우리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양보를 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우리 조 소장님하고.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서울 시내 61의 현장 중에서 뭐 김현미 장관께서도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30개 정도밖에 아마 적용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한 25개 정도, 그러니까 61 중에 25개 정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단지로서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 효과가 없다.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럼 관리처분 부분에 대한 인가까지 좀 다소 좀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재건축 현장에 있어나 재개발 현장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동력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어서 추가적인 공급 여력을 확충시키는 데에는 이번에 정부의 어떤 발표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에는 정부가 아마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자꾸 메시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부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그것을 반영은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부분이 아마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어서 문자 몇 가지 소개하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671님 분양가를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 하는데
수요자들도 다 따져보고 모이는 거겠죠라고 문자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4586님이 시장에 맡겨두지 않은 채 규제로만 일관하려다 보니 시장 반발이 집값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8100님은 개인 소유 재산에 왜 국가가 국가 소유인 마냥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인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3825님이 제발 공급은 그만하세요. 서울의 온통 아파트입니다. 하면서 서울에 다주택자 세금 제대로 매겨서 매물이 나오게 해서 집이 남고도 남습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또 2402님은 집은 주거의 개념에서 정착해야 합니다. 집으로 재산을 늘리는 오래된 관습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000번님 국토부에 건의합니다. 한 세대당 2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집값이 잡힐 겁니다. 참 집값을 잡는다는 거 정부도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받은 단지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아까 소장님께서 시그널을 줬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애당초 뺐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줄 것처럼 줬다가 나중에 소원 수리 형태로 이거를 제외해버리니까 마치 모든 불만이나 이런 걸 토로하면 정부가 들어주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예, 그 굉장히 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 8월 12일 날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서 발표할 때 기대 이익보다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지는 기대 이익보다는 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서 완전히 후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부처 간 합의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다르고 뭐 제가 듣기까지는 국토교통부는 좀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들이 아까 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후퇴, 공급을 좀 더 해야 돼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설마 이게 뭐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인 건 아니고 이제 반발이 워낙 심하고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서초 강남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힘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밀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의 사실은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수죠. 네네. 그런 분들의 기대 이익보다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내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일단 뭐 처음에 할 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효력을 최대한 강력하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액션을 취했다가 현장에서 반발도 많은 상황이고 실적으로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정부도 그렇게 자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일부를 갖다가 해준데 사실 뭐 이게 6개월 유예를 시켜준다고 하지만 철거나 이주 과정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뭐 시장 내에서 지금 반발이 또 여전히 또 남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고 난 뒤에도 가격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미 또 공공택지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 내에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뭐 최근에 있어서 뭐 과거를 자체하고 지금 최근에 있어서도 공공택지가 서울에도 뭐 위례라든 일부 지역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변의 시세들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면서 가격이 올랐던 그런 현장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두고 거기를 갖다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혼선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시장 동향의 움직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주택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집을 마련할 기회를 영구히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신뢰할 만한 대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느냐가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담보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공급 문제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제 뭐 인구 절벽 때문에 뭐 공급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제 국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국지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뭐 각종 생활 편의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학군 수요가 있는 강남 쪽으로 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어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이 막힌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속도의 문제인 것이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공공택지를 통해서 분양가가 규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서울은 대부분 민간 택지이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던 것인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1기, 하고요. 2기, 3기 신도시까지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 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정부가 통해서 공급을 안 한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그 진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울 안에도 지금 서울의 도심권에 4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밝히고 있는데 공급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저는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뿐 아니라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법제화될 때도 환매 조건부나 토지 임대부 이런 식의 다양한 그 투기의 이익을 그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부활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뭐 그 제도는 지금 현재 주택법에도 엄연히 규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전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사문화된 거나 네. 마찬가지고요. 저는 저 주택 시장에 있어서 글쎄요. 지금 많은 뭐 공급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또 서울에서도 4만 호 공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울 시내 자체 내에서 공급도 지금 그 목표만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많이 있습니다. 의구심도 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수도권의 3기 신도시 문제는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또 뭐 모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만든 것을 네네.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서울에 있어서 필요한 수요를 대체하는 대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뭐 판명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A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런 이야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장과의 소통의 기회를 좀 소리를 더 좀 가질 들어야 필요가 된다. 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고 힘을 가지고 보여주는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은영 소장, 두성규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